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전통시장마다 상인회가 결성돼 활로 찾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일부 상인회가 함께 영업하고 있는 노점상으로부터 매달 수십만 원의 자릿세에 가까운 돈을 받는가 하면 이유도 없이 노점상을 쫓아내기도 해 갑질 횡포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통영의 한 전통시장. 시장 입구부터 노점상이 줄지어 있습니다. 이곳에서 장사를 하려면 노점상은 계약기간 1년, 보증금 100만 원에 월세로 최고 33만 원을 시장 상인회에 내야 합니다. 계약에 따르면 월세는 영업권 임차료이지만 사실상 자릿세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시장 상인회가 18개 노점상으로부터 거둬들이는 자릿세는 한 달에 줄 잡아 400만 원. 그냥 자릿세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가든 또 우리가 이만한 또 장사를 하려면 그 정도는 이제 내리라 그냥 감안을 한 거죠. 일부 노점상은 이유도 없이 재계약이 되지 않으면서 시장을 떠나야 했습니다. 계약할 사람이 지정돼 있고 해상의 근한 내에서 계약이 안 되는 거니까는 자리를 빨리 빼줘야 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이에 대해 상인회장은 자릿세는 시장시설 유지비 명목이고 보증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계약 해지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100만 원씩 전부 다 보증금을 내줬어요. 다 돌려준 겁니다. 돌려줬기 때문에 재계약이 안 될 것 뿐이지 대출을 드리고. 노점 상인들은 상인회비에 가까운 월세를 꼬박꼬박 내고도 상인회장 투표권도 없고 상인회 운영에서도 완전히 배제됐습니다. KBS 뉴스 박상현입니다. 그동안 전광판을 통해 실종 아동 찾기에 의존했던 엠버 경보의 한계를 떨치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한 앱이 개발됐습니다. 실종 아동이 생기면 앱을 설치한 지역 주민들에게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 보다 빨리 위치를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대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2월 학교에서 사라진 뒤 실종 보름 만에 폐건물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9살 장애 아동 정목은 당시 정군의 행적을 찾지 못해 경찰 중심의 수색 작업과 전광판에 의존한 엠버 경보의 늑장 발령이 지적됐습니다. 이 같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첫 선을 보인 스마트폰 실종 경보 시스템입니다. 언제쯤 애가 없어졌습니까? 장소는요? 혹시 가장 최근 사진이 있습니까? 112 상황실에 실종 신고가 접수되면 가족의 동의를 받아 실종자 나이와 사진을 담은 경보 내용이 애플리케이션에 뜹니다. 위치 파악 시스템인 GPS를 기반으로 실종자가 발생한 주변 지역민에게 집중적으로 전송됩니다. 주민분들이 지원 활동에 좀 참여를 해서 자기 지역에서 발생한 실종자에 대해서는 경찰 신고를 통해서 조기에 발견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고요. 보다 빠른 시간 안에 실종 아동의 위치를 추적할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또 아주 촘촘하게 그 지역을 설정할 수가 있거든요. 반경 5km라든지 10km라든지 바로 내 인근에서 발생하는 어떤 위험에 관한 그 경보를 받기 때문에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지난해 경남에서 발생한 아동과 지체장애, 치매 노인의 실종 건수는 1,700여 건. 경남지방경찰청은 실종 신고가 가장 많은 김해 지역에서 석 달 동안 시범 운영한 뒤 경남 전체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이대환입니다. 강민구 창원지방법원장이 대법관 후보로 추천됐습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는 심사 대상자들의 적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신영철 대법관의 후임자로 강민구 창원지방법원장과 박상옥 한국형사정책연구원장, 한희수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 등 3명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다음 주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기로 했습니다. 창원지방검찰청 형사 제1부는 검찰과 경찰 상황실 등에 2000여 차례 전화를 걸어 상습적으로 욕설을 한 혐의로 52살 박모 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씨는 지난해 3월 경남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전화를 걸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는 등 지난해 8월까지 6개월 동안 경남 지역 경찰서와 창원지검 등에 2700여 차례에 걸쳐 전화로 욕설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해 취임 이후 처음으로 부산을 공식 방문해 국제유가 하락 등의 호재를 이용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국 1370여 개 전통시장 가운데 가장 유명한 곳이 된 국제시장을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찾았습니다. 최 부총리는 특히 영화 국제시장처럼 지역에 특화된 강점을 콘텐츠 산업이나 관광과 결합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화 국제시장 히트 맞춰가지고 사람이 많아서 이것도 좀 더 낫게 팔리겠네. 그래, 될 것 같습니다. 이에 앞서 최 부총리는 지역 기업인과 만난 자리에서 올해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두 가지 호재로 FTA와 국제 유가 하락을 꼽았습니다. 국제 유가 하락이 이런저런 분석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전량 석유를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분명히 저는 도움이 되는 호재다. 특히 중국 등과의 FTA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지원을 약속하고 의견 수렴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지역 기업들은 주요 산업단지별로 원산지 관리사나 관세사 등 FTA 전문 인력을 두고 관련 절차도 간소화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원산지 증명서가 그게 많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발 부품이 한 40개에서 한 50개 정도 들어갔는데요. 그걸 증명을 간단하게 좀 하는 방법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나 신공항 같은 정작 지역 여론이 궁금해하는 사안에는 입을 굳게 다물어 하고 싶은 말만 하고 가는 것 아니냐는 빈축을 사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최지영입니다. 한 주를 정리하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점차 하늘에 구름이 많아지면서 밤부터 북서 내륙에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는데요. 오후에도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는 오늘까지 5mm 미만 정도 내리겠고요. 눈으로 내린다면 1cm 내외로 양이 많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이 눈과 비가 그치고 나면 찬 공기가 몰려오고요. 또 오늘 밤부터 바람이 불어 반짝 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11도까지 오르는 등 평년 기온을 웃돌겠지만 기온이 점차 내려갑니다. 일요일 아침에는 영하 1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찬바람 때문에 체감온도가 낮아 춥겠습니다. 이 추위는 일요일 낮부터 조금씩 풀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경남 지역은 맑은 모습이고요. 진주에서만 옅은 안개가 끼어 있습니다. 오늘 동쪽 지역은 오후부터 가끔 구름이 많아지겠고 미세먼지 농도가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까지 올라서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밀양 10도, 창원 11도까지 오르겠지만 밤부터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며 춥겠습니다. 서부 지역입니다. 북서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부터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고요. 밤부터는 눈이나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현재 거창의 아침 기온 영하 5.9도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한낮 기온은 진주 10도, 사천 9도 등으로 어제보다 2도에서 최고 6도가량 낮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0.5에서 최고 3m까지 일겠습니다. 일요일 낮부터는 다시 포근한 겨울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수요일 오후에 다시 비 예보가 있습니다. 기상연구였습니다. 다음은 경남의 시군 소식 알아보는 경남 네트워크입니다. 거제시가 오는 2018년까지 동부면 9,000리의 편백림과 난대 수립 50여 제곱미터에 76억 원을 들여 치유의 숲을 조성합니다. 사천시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하천과 도로 응급복구를 위해 토석은행을 지정 운영합니다. 함양군이 농산물 가공식품 육성을 위해 창업 지원과 특화상품 개발 등에 올해 23억 원을 투자합니다. 함양군이 상하수도 요금 등 6가지 요금을 고지서 없이 현금 입출금기 등으로 내는 간단 인하프 서비스를 확대합니다. 창원시와 미국 레포츠 장비 생산 업체인 스타레포츠 USA가 어제 가포지구 투자 양해각서를 맺었습니다. 스타레포츠 USA는 연매출 100만 달러에 이르는 업체로 오는 5월쯤 가포지구 3,400여 제곱미터에 대한 매매 계약을 맺고 50억여 원을 들여 레포츠 기구 생산 공장을 지을 계획입니다. 창원시 의창구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실시되는 제1회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 예정자 등을 상대로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어제 설명회에선 관내 농협, 축협, 산림조합의 입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후보자 등록 등 선거 사무와 선거운동 방법 등에 대한 안내가 있었습니다. 경상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제1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어제부터 지역별로 입후보 안내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경남 선관위는 이번 설명회에선 후보자 등록 요건과 신청 절차, 선거운동 방법과 제한 금지되는 선거운동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번 조합장 선거의 후보자 등록 기간은 다음 달 24일과 25일 이틀 동안이며 선거운동 기간은 다음 달 26일부터 13일 동안입니다. 지난해 경남 지역 실업자가 전년 대비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은 지난해 경남 실업자는 4만 1,000명으로 전년 대비 21.8%포인트인 7천여 명이 증가했고 실업률도 0.4%포인트 상승해 2.5%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도내 취업자도 전년 대비 11,000명이 증가해 163만 2,000명으로 조사됐습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